예, 안녕하세요. 산재 전문 박중영 변호사입니다. 오랫동안 산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블로그나 카페 또는 유튜브에 올라온 산재 관련 질문들 중에서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질문들을 선별해서 박변의 산재 이야기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수술비나 치료비 같은 병원비를 대신 지급해 주게 되는데요. 오늘 박변의 산재 이야기에서는 산재 신청을 하면 병원비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전부 내주는 걸까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내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다가 다쳐서 산재를 신청했을 경우 병원비는 근로복지공단에서 100% 해결해 주나요? 아니면 본인 부담도 어느 정도 있나요? 예, 이런 질문 올려주셨는데요. 산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치료비와 병원비 등으로 지급되는 산재 보험급여를 요양급여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치료비와 병원비는 이런 요양급여로 지급되지만 치료 내용에 따라서 비급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환자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제5조에서는 병원비 중에서 비급여 대상이 되는 항목들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참고 정도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 목적이 아닌 진료 또는 투약의 경우에는 비급여 대상이 돼서 요양급여로서 요양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국민건강보호법에 따른 요양비나 장애인 보조기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 수가에 해당하지 않는 요양급여의 경우에도 비급여의 대상이 되는데요. 다만 산재 요양급여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산재근로자 진료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의료보험의 요양급여의 범위보다는 산재 요양급여의 범위가 더 넓기 때문에요. 산재 요양의 경우에는 비급여 병원비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닙니다. 세 번째로 상급 병실을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료 차액의 경우에도 비급여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급여 대상에서 제외가 돼서 요양급여가 지급되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종합병원 이상에서 요양하는 경우로서 상병 상태가 응급진료, 수술 등으로 입원 요양이 필요하지만 일반 병실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특실을 제외한 상급 병실을 사용하는 경우에 7일의 범위 내에서는 요양급여를 인정합니다. 다만 상급 병실 사용 중 그 차급 또는 일반 병실이 있음에도 병실을 옮기지 않는 경우에는 비급여 대상이 됩니다. 둘째로 증상이 위중해서 절대 안정이 필요하고 의사 또는 간호사가 상시 감시하면서 수시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만 중환자실이나 격리실 등 집중치료실이 없거나 여유병상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상급병실을 사용한 경우에도 역시 요양급여로 인정을 합니다. 따라서 위 비급여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병원비와 치료비는 모두 산재 요양급여로 지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산재 신청을 하면 병원비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전부 내주는 걸까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봤습니다. 이상 박변의 산재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